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형입니다. 먼저 이번 주 영상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가 회사 대표다 보니 고향 부산에 운영 관련 출장이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속보가 나올 때마다 쇼츠라도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날이 생기더라도 항상 게시판에 미리 글을 올리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정도 정리해서 게시판에 꾸준히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 게시판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채널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제가 소통하려는 내용을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 좋아요 하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셔야 제가 더 다양한 콘텐츠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거든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성공 투자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주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식시장 요일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이 하루에 6.5% 오르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AI 수요가 GPU를 넘어서 CPU, 메모리, 네트워킹 칩 전체로 번지면서 반도체 전 섹터가 함께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올해 들어 인텔은 200% 넘게, 마이크론은 179%, AMD는 74% 올라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AI 반도체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화요일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4월 CPI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 3.8%, 예측치 3.7%를 상회했고 2023년 5월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 협상이 결렬되면서 WTI가 10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습니다. 반도체가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퀄컴 마이너스 13%, 2022년 이후 최대 하락, 인텔 마이너스 8%, 마이크론 마이너스 6%, AMD 마이너스 5.7%,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7% 가까이 빠졌습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공포가 고밸류에이션 기술주를 직격한 겁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시장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을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안정되고 투자 심리가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결정적인 호재가 터졌습니다. 클래리티 액트가 상원 은행위원회를 15대 9로 통과했습니다. 미국 크립토 규제의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소식이 나오자마자 81,965달러까지 급등했고요. 코인베이스 9.1%,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8.16% 급등했습니다. 거기다 AI 반도체 스타트업 세라브라스 시스템즈가 나스닥 상장 첫날 68% 폭등하면서 분위기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다우존스도 5만 포인트를 재탈환했습니다. 금요일 다시 무너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정책 돌파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술주 전반이 차익 실현에 들어갔습니다. 전날 68% 올랐던 세라브라스는 하루 만에 10% 빠졌고요. 엔비디아 4.4%, 인텔 6%, AMD 5.7%, 마이크론 6.6%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WTI가 다시 105달러를 돌파하면서 에너지발 인플레 우려가 재점화됐습니다. 결국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S&P 500 7,408포인트, 마이너스 1.24%, 나스닥 26,225포인트, 마이너스 1.54%, 다우존스 49,526포인트, 마이너스 1.07%로 마감했습니다. 한 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요일 사상 최고치, 화요일 CPI 쇼크로 반도체 폭락, 수요일 목요일 클래리티 액트로 재반등, 금요일 정상회담 실망에 다시 하락, 롤러코스터 같은 한 주였습니다. 반도체 섹터의 고평가 부담은 여전히 살아있고 수요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섹터 전반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변수입니다. 차트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억 1678만 7천원,
지난주 클래리티 액트 통과 소식에 달러로 81,965달러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금요일 정상회담 실망 매물과 유가 재상승에 밀려서 현재 1억 6,787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우상향 구조 자체는 살아있지만 저항선 돌파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단기 저항선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 사이, 지지선은 1억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두 사이 구간에서 압축되고 있는 구조입니다. 청산 데이터 두 개 같이 보겠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위쪽 79,000달러 바로 위쪽에 숏 청산 물량이 노란색으로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8만 달러까지 연두색 중간 물량이 추가로 깔려 있습니다. 79,000달러를 돌파하는 순간 숏 청산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위로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이퍼리퀴드 청산 지도를 보겠습니다. 79,000달러 위쪽에서 숏 청산 물량이 쌓이기 시작해서 97,000달러, 81,000달러 구간에 가장 큰 숏 청산 스파이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79,000달러만 뚫리면 단계적으로 97,000달러, 108,000달러까지 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아래쪽은 77,500달러 바로 밑에 숏 청산 물량이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76,000달러와 63,000달러에도 큰 롱 청산 스파이크가 있습니다. 77,500달러가 무너지면 76,000달러, 최악의 경우 73,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77,500달러에 있는 롱을 크게 청산하고 81,000달러 부근에 있는 숏 물량을 청산하면서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위아래 청산벽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과 이란 협상 결과가 어느 방향으로 터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자, 맥스페인 보겠습니다. 내일 5월 18일 맥스페인 78,000달러, 현재가랑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옵션 시장도 이 가격을 이번 주 기준선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장기를 보시면 5월 29일부터 맥스페인이 75,000달러로 내려오고요. 6월 26일에 가장 큰 만기가 있고 74,000달러에서 75,000달러 사이까지 떨어집니다. 9월과 12월로 갈수록 74,000달러에서 75,000달러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단기는 현재가와 맥스페인이 일치하는 구간이지만 중장기 하방 압력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 보시겠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3주 넘게 빨간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통과 후제에도 비트코인이 81,000달러까지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기관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빨간색이 초록색으로 바뀌는 순간이 진짜 상승 신호입니다. 지금은 그 신호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롱숏 비율 보겠습니다. 4시간 기준 롱 51.68%, 숏 48.32%로 롱이 살짝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래소별로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이낸스 고래 계정은 롱 1.24로 불리시, OKX 고래 계정은 0.5로 극도로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익스트림 베어리시, 큰 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마트머니도 바이낸스는 베어리시, OKX는 익스트림 볼리시입니다. 방향은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자, 펀딩 레이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OI 가중 펀딩 레이트 플러스 0.0007%, 지난주까지 마이너스였던 것과 달리 지금은 중립에서 소폭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거래소별로 보면 바이낸스만 마이너스, 바이비, 쿠코인, 빙엑스는 플러스입니다. 극단적 숏 스퀴지 구간은 아니지만 롱과 숏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방향이 터지는 순간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지난주 플로우 보겠습니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5월 4일 5억 3,221만 달러 유입, 5월 5일 4억 6,735만 달러 유입,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5월 7일 2억 7,750만 달러 순유출, 5월 8일 1억 4,565만 달러 순유출, 그때부터 5월 15일까지 다시 2억 9,042만 달러 순유출로 마감했습니다. 순유입보다 순유출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기관 자금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마이너스와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자, 그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입니다. 올해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이 전쟁이
어느덧 2달 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현재 사실상 봉쇄 상태입니다. 전쟁 전에는 매달 3,000척이 통과하던 해협인데 지금은 5% 수준밖에 안 됩니다. IEA는 분쟁이 다음 달에 해결된다 해도 10월까지는 원유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WTI 105.42달러, 브렌트유 109.26달러입니다. 지난주 한 주 동안 11%나 올랐습니다. 지난주에만 선박 피격과 납포 사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오늘 이란 외교 대변인은 새로운 비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오릅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못 내립니다. 금리를 못 내리면 고위험 자산인 코인이 압박을 받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장 큰 매크로 변수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가장 큰 호재, 클래리티 액트 상원은행위 통과입니다. 5월 14일 목요일 상원은행위가 15대 9로 가결됐습니다. 하원은 이미 작년 7월에 통과시켰고 이번에 상원은행위까지 넘어오면서 상원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디지털 자산 전체에 규제 체계가 확립되어 SEC와 CFTC의 역할이 명확히 나뉘고 스테이블 코인 수익률 지급 기준도 법으로 정해집니다. 코인베이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미국이 세계 크립토 수도가 되는 날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다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상원 본회의에서 60표가 필요한데 민주당 의원 최소 7명이 추가로 찬성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크립토 이해 충돌 조항을 둘러싼 협상도 아직 진행 중입니다. 호재는 맞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 두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반도체 대조정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들어 인텔 200%, 마이크론 179%, AMD 74%, 샌디스크 552%, BTIG 애널리스트는 이 상승폭이 1999년 닷컴 버블과 흡사하다며 25에서 30% 추가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CPI 쇼크가 터지면서 경고가 현실이 됐습니다. 퀄컴 마이너스 13%, 인텔 마이너스 8%, 마이크론 마이너스 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에 7% 가까이 빠졌습니다. AI 수요 자체가 꺾인 게 아닙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는 공포가 너무 많이 오른 고밸류에이션 종목들을 직격한 겁니다. 펀더멘털이 무너진 게 아니라 기대값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단기 조정이냐, 본격 하락의 시작이냐, 수요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 답을 줄 겁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넘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내놓으면 반도체 섹터 전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대에 못 미치면 추가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코인 시장에도 직결되는 이벤트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난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정면 충돌한 한 주였다. 클래리티 액트 통과라는 역대급 호재가 있지만 CPI 3.8%, WTI 105달러라는 매크로 악재가 덮어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은 81,96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7만 달러대로 밀려왔고 ETF는 한 주 내내 순유출이었습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3주째 마이너스입니다. 이번 주 시장을 움직일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수요일 장 마감 후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엔비디아 실적, 반도체 섹터와 나스닥 전체의 방향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엔비디아가 기대를 넘으면 코인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이란 협상 진행 상황. 호르무즈가 열리느냐 닫히느냐에 따라 유가와 인플레이션이 갈립니다. 유가가 꺾이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고 코인의 호재입니다. 셋째, 클래리티 액트 상원 본회의 일정, 60표 확보 여부에 따라 코인 관련주와 비트코인 모두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기준 시나리오 2개 드릴게요. 엔비디아 실적 호재에 이란 협상 진전까지 겹치면 79,000달러 저항 돌파 시도, 쇼 청산 연세로 97,000달러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엔비디아 실적에 유가 추가 상승까지 겹치면 77,500달러 지지선 테스트, 무너지면 76,000달러, 최악의 경우 63,000달러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개 다 준비해두세요. 준비된 투자자만이 기회를 잡습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시장은 당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는데 당신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큐형이었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